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실제 입법화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디고고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관련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 제작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가 영주권 순위에서 후퇴했습니다. SAT2 한국어 시험 응시생이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에 찜통 더위가 예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공립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하지만 버지니아주처럼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에 동해병기 법안을 최초 발의하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아벨라 의원은 표결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원 표결 예상을 묻는 질문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며 만약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다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ut in the assembly it's still an issue where we pass legislation but we don't provide the funding to implement the legislation. But I'm going to work with the assembly and we're going to try and get that passed as soon as possible. If it doesn't, I'll introduce it again. 결국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뉴욕주 하원 의원들 사이에 동해병기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하원에서 교육위원회에 적절한 예산 뒷받침을 해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원에 별도로 제출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탈당 의원으로 민주당과 급냉 관계인 아벨라 의원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한인사회는 현재 교착 중인 하원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학부모협회에서는 이제 웹사이트로 대규모로 SNS를 통해서 그 하원의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일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1세, 2.5세, 2세 또 한국, 미국 또 전 세계가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한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결국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입법화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인사회 절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주 한인들이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 제작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한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네티즌 3명이 인디고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고발하는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3,200여 명이 모금에 참여하며 13만 7천여 달러가 넘는 돈이 모금된 상태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달 23일 미시 USA 게시판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아이디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캠페인 광고에는 세월호 침몰 사진과 세월호와 함께 박근혜 정부도 침몰했다라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금 운동을 주도한 한인들은 캠페인 설명에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뉴욕타임즈 광고를 통해 세월호 침몰로 드러난 현 정부의 언론 탄압과 반민주주의 행보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뉴욕타임즈 광고를 위한 58,273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들을 일깨워준 양심 언론에게 전액 기부로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가족이민도 취업이민도 영주권 순위에서 대폭 후퇴했습니다. 적체 현상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취업이민 3순위는 무려 1년 6개월, 가족이민 2A 순위도 1년 4개월이나 뒷걸음질 치면서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우선 일자가 무려 1년 6개월이나 늦춰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이번 회계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취업이민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후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6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고 취업 3순위 우선 일자가 지난 3월 이전까지 10개월 동안 6년 이상 앞당겨지며 속도를 냈으나 이번 4월엔 한 달 진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1, 2, 4, 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14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3순위는 28% 정도밖에 할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민 2A순위도 16개월 정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달 2013년 9월 8일자로 동결됐던 2A순위는 이번 달 2012년 5월 1일로 후진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약 9만 명, 출신 국가별로는 3위를 차지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한국인 유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역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고 다음은 인도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유학생 전담 기구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어제 공개한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101만 5,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 학생이 29만 133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도 출신이 11만 3,813명으로 11%를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두 번째, 한국은 3위였습니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아시아계 학생들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은 총 76만 2,193명으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들의 83%가 비스템 분야 전공자였고 스템 분야 전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스템 분야 전공 비율은 평균 39%인데 이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최근 한국 유학생들은 요리 관련 전공 분야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요리 관련 학과에서 수학 중인 유학생의 28%가 한국인 또는 멕시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T2 한국어 시험 응시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시험 점수는 외국어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첫 번째 토요일 실시하는 SAT2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5년 전에 비해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 측은 한인 고등학생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쉽게 고득점을 맞출 수 있음에도 기회 자체를 포기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칼리지보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SAT2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총 2,986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9년에는 4,626명이었고 2010년에는 4,540명, 2011년에는 4,273명 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반면 SAT2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수년째 제2외국어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대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외국어 과목과 비교해 한국어 시험 평균 점수는 5년 연속 최고 150점이나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스페인어에 2만 2천여 명이 응시했고 프랑스어에는 8,600여 명, 중국어는 6,100여 명, 한국어는 2,900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한국어가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어 759점, 일본어 688점, 이탈리아어 684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아이비리그와 일반 대학 졸업장이 별 차이가 없다는
다소 위안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학 간판보다는 적성, 졸업 후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갤럽이 지난 2월에서 3월간 퍼듀 대학 연구진과 함께 미국 내 50개 주 대학 졸업생 2만 9천여 명에게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아이빌리그 대학이나 공립대학 졸업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9%의 졸업생이 직장에서 몰입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6명 가운데 5명은 재정적 안정이나 강한 사회적 유대, 목적의식 등 삶의 5가지 행복 측면 가운데 최소한 1가지 이상에서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미국 내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이나 상관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졸업 후 삶과 직장에서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턴십이나 교수와의 관계,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한 재학 중 몰입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수나 조언자로부터 정서적 격려를 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성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기나긴 올겨울 혹한이 언제 끝날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올여름이 또 걱정입니다. 올여름 미국과 유럽이 지독한 더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여름 태평양 해수면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엘니뇨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국립기상국 산하 기후예측센터는 오늘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여름 북반구의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65%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니뇨를 일으키는 조건이 성숙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기후예측센터가 예측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은 50%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기상 관측 기구들도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각국이 가뭄과 홍수, 폭설 등 기상 이변의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남아시아와 호주에 가뭄을 일으키고 미국과 중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하는 엘니뇨는 농작물 작황에도 악영향을 미쳐 수십억 달러의 손실도 예측됐습니다. 올여름 찐통 더위가 지나고 나면 다가오는 겨울은 캘리포니아주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상 기온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